안녕하세요. 오늘은 명견만리, 정치, 생애, 직업, 탐구편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강연과 다큐를 결합한 KBS의 렉처멘터리 명견만리는 김난도, 김영란, 최재천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서부터 서태지, 성석재 등 문학의 인사까지 출연하여 우리 사회의 아젠다를 효과적으로 공론화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중 정치, 생애, 직업, 탐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12년 동안 토론하는 스위스의 놀라운 합의 기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매년 4차례나 실시한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20여 차례의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2027년에 결정될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해 201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50여 회씩 토론회를 연다. 한 사회의 일원으로 태어나 한 사회의 일원으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 합의 기술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스위스가 77%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이 46%인데 비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스위스 국민들이 그토록 정부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투명한 정부 운영과 주민 참여 제도다. 스위스는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나라다. 국가나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한다. 갈등은 곧 돈이다. 한국의 경우 갈등 수준이 높고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은 현저히 낮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의 요인과 잠재적 크기를 조사해 수치로 나타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27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갈등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1위인 터키가 종교 분쟁을 겪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사회 갈등이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독일의 합의 기술, 토론, 공개, 연속성.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합의 기술이 있다. 바로 정책의 연속성이다. 독일 3인당의 슈레드 총리에서 시작한 하르츠 개혁은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로까지 이어졌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담은 하르츠 개혁은 피터 하르츠 당시 노동개혁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업, 노조, 정부, 학계 등 각계 인사 15인으로 구성된 하르츠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 위원회의 목표는 독일의 심각한 실업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하르츠위원회 내부에서도 첨예한 논쟁을 이뤘던 법안을 만들면서 이들은 합의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쟁점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갈등을 성장 에너지로 전환하는 합의 기술. 갈등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갈등은 분열과 폭력의 도화선일 수도 있고 발전과 통합의 씨앗일 수도 있다. 때문에 합의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갈등으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분열된 사회를 합의 기술로 잘 봉합해야 우리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합의라는 결과만 강조하고 그 절차를 무시한다면 또 다른 억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던 합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합의 문화, 갈등의 관리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공평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생애, 120세 쇼크, 새로운 생애 지도가 필요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40명이 100세 이상 사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100명 중 60명이 80대까지만 살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의 경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망하는 연령대가 92세를 돌파했다.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120세 시대. 새로운 생애 지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80세 생애 주기에 맞춰 인생을 설계해왔다. 즉 20대 중후반에 취업해서 30년 정도 열심히 일하다가
60세 전후로 은퇴한 뒤 남은 20년은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겠다고 말이다. 그런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플러스 알파 40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만약 이 긴 시간을 기존의 프레임대로 노인의 틀에 가둬버린다면 우리는 고령화라는 덫에 걸리고 만다. 한국은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서드 에이지를 경제활동 인구로 적극 활용하라. 이모작 경제와 연결해 생각해보면 청년기에는 활동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고령기에는 연륜과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성공적인 이모작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젊어서는 유동지능과 신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지능, 게임, 컴퓨터, 회계, 산업 디자인, 과학자, 제조업 등 생산 분야에서 일하고 나이 들어서는 결정지능과 경험, 연륜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자, 사무원, 서비스직, 교육 등 지원 분야에서 일하면 그 연령대의 능력을 최대한 살리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직업,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 그 자부심을 넘치게.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대략 550만 명, 가족 종사자들까지 합하면 66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꼴이다. 이것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는 OECD 국가들의 자영업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스가 1위, 그 다음이 터키와 멕시코, 그리고 4위가 27.4%인 한국이다. 그리스, 터키, 멕시코가 세계적인 관광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될까? 안타깝게도 2013년 기준으로 자영업 가운데 절반이 한 달에 200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10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30% 가까이 된다. 상황이 이러니 자영업자 폐업률은 사상 최고로 심각한 수준이다. 창업 후 1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84%, 3년이 지나면 생존율은 40%로 뚝 떨어지고 5년이 지나면 10곳 중 3곳밖에 남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이 빚을 지고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포화 상태라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 과대 경쟁의 원인이 있고 또 다른 원인은 임대료다. 높은 임대료는 자영업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이 된다. 정답 사회의 한계. 덕후들이 바꾼다. 정답 사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만의 답을 찾는 또 하나의 길은 덕후가 되는 것이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정우 씨는 스스로 종이비행기 덕후라고 불렀다. 덕후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 못지않게 경지에 오르고 집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기도 한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정치, 생애, 직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와 미래를 바꿀 기회들을 탐색합니다. 정치, 생애, 직업 분야의 미래를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